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 한적한 주택가의 작은 경찰서. 이른 새벽, 아직 도시가 깨어나기 전 고요한 시간. 갑자기 경찰서 문이 열리고 한 마리의 개가 힘겹게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미경이었다. 미경은 골든 리트리버로 한때는 윤기 나는 황금빛 털과 활기찬 눈빛을 자랑했을 테지만 지금은 온몸이 진흙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공포가 서려 있었고 숨은 거칠게 내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미경의 뒤로는 4마리의 강아지들이 따라왔다. 작고 연약한 몸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미경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당직 경찰관 김준호는 놀라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런, 어떻게 된 거지? 김준호는 미경의 상태를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재빨리 동료들을 불러 담요와 물을 가져오게 했다. 미경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강아지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김준호는 조심스럽게 미경에게 다가가 물그릇을 내밀었다. 자, 여기 물 좀 마셔.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강아지들도 조금씩 담요 위로 기어나와 물을 핥았다.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분주해졌다. 누군가는 동물병원에 연락을 취했고 다른 이들은 미경과 강아지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김준호는 계속해서 미경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잘했어. 정말 대단해. 내 새끼들을 이렇게 지켜냈구나. 동물병원에서 박소연 수의사가 도착했을 때 미경은 이미 약간의 안정을 찾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었다. 박소연은 조심스럽게 미경에게 다가가 검진을 시작했다. 많이 다쳤네요.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박소연이 말했다. 이 상처들, 누군가에게 심하게 학대당한 것 같아요. 김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박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확실한 건 이 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새끼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놀라운 모성애네요. 그때 경찰서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김준호는 재빨리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골목에 검은 벤이 서 있었고 몇몇 남자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준호야, 뭔가 이상해. 동료 경찰관 이지원이 속삭였다. 저 사람들 미경이를 찾는 것 같아. 김준호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지원아, 소연 선생님과 함께 미경이와 강아지들을 뒤쪽으로 옮겨. 난 저 사람들을 상대하겠어. 김준호가 경찰서 문을 열고 나가자 검은 벤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미경이를 찾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죄송합니다만 그 개는 지금 우리 보호 아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내 개야. 당장 돌려줘. 김준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선생님, 그 개는 심각한 학대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 같군요. 상황이 점점 격해지자 김준호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순식간에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나와 검은 벤을 둘러쌌다. 여러분 모두 체포됩니다.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김준호가 선언했다. 남자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어 경찰서 안으로 끌려갔다. 한편 박소연은 미경과 강아지들을 안전하게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미경은 마침내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졌다. 강아지들도 어머니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동물병원을 찾았다. 미경은 많이 호전된 모습이었고 강아지들도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어떻게 지냈어, 미경아?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미경은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를 바라보았다. 박소연이 다가와 말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김경희님, 미경이의 과거에 대해 알아냈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김준호에게 보여주었다.
미경이는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예요. 하지만 입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대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다시 데려간 것 같아요. 김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우리가 체포한 자들이? 네,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던 일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박소연이 말을 이었다. 김준호는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미경아, 넌 정말 대단해.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날 이후 미경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 뉴스에선 그녀의 용기와 모성애에 대해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번식장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경과 강아지들의 회복 과정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었다. 김준호는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아 그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소연 선생님, 제가 미경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박소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지만 경희님, 개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김준호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미경이가 필요한 건 안정과 사랑이에요. 제가 그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경은 김준호의 가족이 되었다. 강아지들도 좋은 가정을 찾아 입양되었다. 미경의 새로운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김준호의 아파트는 미경을 위해 새롭게 단장되었다. 편안한 침대, 장난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처음에 미경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때로는 구석에 숨기도 했다. 하지만 김준호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경을 대했다. 그는 매일 밤 미경과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경아, 넌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기쁨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준호가 퇴근할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고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한편 김준호와 동료들은 불법 번식장 일당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 그들은 여러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혀갔다. 미경의 이야기는 이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어느 날 김준호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미경의 사건을 증언해야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던 그는 미경이 불안해하는 것을 느꼈다. 걱정 마, 미경아, 곧 돌아올게. 김준호가 말했다. 미경은 그를 바라보며 작게 울었다. 김준호는 미경을 안아주었다. 내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왔어. 이제 정의를 실현할 차례야. 재판장에서 김준호는 미경의 이야기를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다. 판사와 배심원들의 표정도 점점 엄숙해져 갔다. 미경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녀는 용기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놀라운 모성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김준호의 마지막 말에 재판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결국 재판부는 불법 번식장 운영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한국의 동물보호법 역사상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였다. 집에 돌아온 김준호를 미경이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가 해냈어, 미경아. 김준호는 미경을 껴안으며 말했다. 미경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행복이 가득했다. 미경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동물학대 방지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학교에서는 미경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입양센터에서는 미경을 본보기로 삼아 유기견 입양을 장려했다. 김준호의 삶도 크게 변화했다. 그는 동물 보호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유기동물들을 돌보았다. 미경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고 때로는 보호소의 다른 개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했다.
어느 날 김준호는 미경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중 한 어린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미경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아저씨, 이 강아지 정말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소녀가 물었다.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친구 이름은 미경이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강아지란다.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어떤 이야기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벤치에 앉아 소녀에게 미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미경이 겪었던 고난과 그녀가 보여준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경이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나중에 미경이처럼 용감한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요. 김준호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넌 분명 좋은 주인이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하렴. 모든 동물은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이 만남은 김준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었다. 그는 미경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교와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미경과 함께 아이들을 만났다. 미경은 언제나 아이들의 관심의 중심이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은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들은 미경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을 배웠다. 많은 부모들도 이 프로그램에 감사를 표했다. 어떤 가족들은 미경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유기동물 입양을 결심하기도 했다. 한편 미경의 건강도 날로 좋아졌다. 처음에는 몸에 상처가 많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김준호의 정성 어린 돌봄과 박소연 수의사의 치료 덕분에 미경은 점점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의 털은 다시 윤기가 났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가끔 미경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김준호는 그녀 곁에 앉아 달래주었다. 괜찮아, 미경아. 이제 안전해. 내가 여기 있잖아.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미경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미경이 김준호와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김준호는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그는 박소연 수의사와 경찰서 동료들, 그리고 미경의 강아지들을 입양한 가족들을 초대했다. 집안은 풍선과 꽃으로 꾸며졌고 미경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도 준비되었다. 파티가 한창일 때 김준호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미경이가 우리 가족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작은 영웅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연 수의사가 말을 이었다. 미경이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죠. 미경의 강아지들을 입양한 가족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미경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용감한지,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미경을 위한 케이크 커팅 순간이었다. 김준호가 미경 앞에 작은 케이크를 놓자 미경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케이크를 살폈다. 모두가 생일 축하해 미경아를 외치자 미경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김준호는 미경과 함께 소파에 앉았다. 그는 미경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경아, 네가 우리 삶에 온 건 정말 큰 축복이야. 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자 가족이야. 미경은 마치 김준호의 말을 이해한 듯 그의 손을 핫텄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김준호는 미경과 함께 출근길에 나섰다. 요즘 미경은 종종 경찰서에 함께 가곤 했다. 그녀는 경찰서의 마스코트이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미경아, 오늘도 왔구나. 경찰서장이 미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경은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했다. 그날 오후 한 긴급 신고가 들어왔다.
시 외곽의 한 폐가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였다. 김준호는 동료들과 함께 출동했고 미경도 함께 갔다. 현장에 도착하자 미경의 귀가 쫑긋 섰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특정 방향을 주시했다. 김준호는 미경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이쪽으로 가봅시다. 김준호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미경이 가리킨 방향으로 가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폐가의 지하실에서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모두 야이고 지쳐 보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이런 또 다른 불법 번식장이었군요. 한 동료가 말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야. 역시 우리의 영웅이야. 강아지들은 즉시 구조되어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미경은 구조 과정 내내 강아지들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의 빛이 어렸다. 이 사건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다. 영웅 경찰견 미경, 또 다른 생명들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미경의 활약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물 구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다. 박소연 수의사는 구조된 강아지들을 돌보며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말 대단해요, 김경희님. 미경이가 없었다면 이 아이들은 발견되지 못했을 거예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미경이야말로 대단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동물들을 돕고 있으니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동물 구조 전문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미경은 이 팀의 명예 멤버가 되었고 김준호는 팀장을 맡게 되었다. 몇 주 후 구조된 강아지들이 모두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준호와 미경은 그들을 다시 만나러 동물병원을 찾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강아지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그들은 미경을 보자 더욱 기뻐했다. 미경은 부드럽게 그들을 맞이했고 마치 어미개처럼 그들을 돌보는 모습이었다. 박소연 수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경이가 이 아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준호는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경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연민을 가르쳐주네요. 이 아이들도 미경이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미경은 종종 동물병원을 찾아 구조된 동물들을 만났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동물들이 안정을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미경의 이야기는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다. 그녀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희망과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경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어느 날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준호는 미경과 함께 이 자리에 초대받았다. 김준호가 연단에 서자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그는 미경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동물 학대의 심각성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미경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물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들을 더 강력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의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미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날의 공청회는 한국 동물보호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몇 주 후 더욱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통과되었다. 불법 번식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동물 학대에 대한 파처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었다. 이 법안은 미경이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미경은 한국 동물 복지 향상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다. 한편 김준호의 삶도 크게 변화했다. 그는 경찰청 내 동물 보호 전담팀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전국을 다니며 동물 구조와 보호에 관한 강연을 했다.
미경은 항상 그의 곁에 있었고 둘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김준호는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당에 모인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미경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친구는 미경이에요. 미경이는 아주 특별한 개랍니다. 김준호가 말을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미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경이 겪은 고난, 그녀가 보여준 용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다른 동물들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이야기에 집중했다. 강연이 끝나자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다. 경찰 아저씨, 저도 나중에 미경이처럼 동물을 도울 수 있을까요? 미경이는 이제 행복한가요? 우리도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나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동물 보호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강연 후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레 미경에게 다가왔다. 미경아, 넌 정말 대단해. 나도 커서 너처럼 용감해지고 싶어. 미경은 마치 아이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김준호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밤 김준호는 미경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미경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집에 도착해 미경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김준호는 중얼거렸다. 미경아, 넌 정말 특별해. 네가 우리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미경은 김준호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일어났다. 그는 미경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다. 몇 달 후, 미경이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미경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으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미경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받았고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책의 수익금 전액은 유기동물 보호단체에 기부되었다. 어느 날 한 독자로부터 감동적인 편지가 도착했다. 미경이의 이야기를 읽고 제 삶이 변화했습니다. 저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얼마 전 한 마리의 개를 입양했습니다. 미경이와 김준호 씨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런 편지들이 계속해서 도착했고 김준호와 미경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해 겨울, 김준호는 미경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전국의 동물보호소를 순회하며 미경의 이야기를 나누고 유기동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행 중 한 보호소에서 그들은 미경과 놀랍도록 닮은 한 마리의 개를 만났다. 이 개는 미경처럼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였고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미경은 이 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 개를 바라보았다. 김준호는 미경의 마음을 읽은 듯했다. 이 친구를 우리가 데려가면 어떨까, 미경아? 김준호가 물었다. 미경은 꼬리를 흔들며 기쁘게 반응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겼고 그의 이름은 희망이 되었다. 희망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후 김준호의 집은 더욱 활기차졌다. 미경은 희망이를 돌보는 데 열심이었고 마치 자신의 경험을 통해 희망이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미경이 김준호와 함께 산 지 5년이 되던 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서울 시내 대형 공원에서 미경이와 함께하는 동물 사랑 축제가 개최된 것이다. 이 축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이 부스를 차리고 정보를 나누었고 유기동물 입양 행사도 열렸다. 미경은 축제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미경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공연이었다. 공연은 미경의 힘든 과거부터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돕는 현재의 모습까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공연이 끝나고 김준호가 미경과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많은 이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경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줬습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제 우리가 미경이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할 때입니다. 축제는 대성공이었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기동물 입양률도 크게 늘어났다. 그날 밤 김준호는 미경과 희망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김준호는 미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미경아, 넌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켰어. 네가 우리 곁에 온 건 정말 큰 축복이야. 미경은 마치 김준호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그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준호는 미경과 희망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미경이 그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연민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다. 그들은 함께 한강의 밤 징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미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고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미경은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진정한 영웅이자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밤,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김준호는 미경과 희망이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내일을 기다렸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것이다.